제가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질문을 하나, 저기 뭐냐, 그, 올릴 텐데, 고은석 교수님 메모 좀 하시겠어요? 네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직업별 임금 격차가 어느 오. 정도인지. 어, 이제 저번에 읽은 책이란 말은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르미 리프킨의 유로피언 드림을 읽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변호사가 독일의 사회를 좀 소개한 책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의사의 경우 미국보다 독일의 의사는 미국보다 월급이 10배나 적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다시 말해 이건 직업 간의 격차이고요. 아까 뭐 대체로 아까 마이스터를 통해서 어떤 직업의 전문성 대답을 잘 주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나 막 무슨 직업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은석 음, 교수님 막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좀 누가 정리해 주세요. 독일은 버스 운전도 마음대로 못 해요. 우리는 그냥 아무나 버스 운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근데 맞나요? 음, 쉽게 말하면 일종의 마이스터가 돼야지 버스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떤 직업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은 철저한데 우리는 그냥 막 그냥 직업의 전문성이 없이 그냥 직업을 막 쉽게 너무나 생각하는 점이 독일하고는 정말 너무나 다른 점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좋은 말씀 주시기로 하고요. 아까 질문 나파엘라 선생님이 주신 질문 좀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허인혜 대표께서 질문을 주시네요. 자, 간단히 말씀 주십시오. 네. 네, 그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 조금 곡해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교육은 시대 상황과 시대 요구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제도 교육과 교과 과정과 평가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선진국 진입과 지속적 성장의 한계가 뚜렷해진 현 시대 정신과 시대 상황에 맞는 교육 철학, 교육 목표, 교육 목적이 정립되어야 그 하위 개념으로의 교육 제도나 교과 과정 방법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따라서 지금 시대 정신의 요구에 맞는 교육 철학과 목표, 목적을 먼저 세우는 투쟁과 요청이 교육에 대한 문제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교수님들의 학업적 연구적 분발과 제도 대안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또 고원석 교수님이 대답을 주실 텐데요. 이제 제가 그런 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늘날 뭐 사실은 우리가 우리 공공성 거버넌스에서 다뤄야 할 주제가 사실은 생태 위기와 에너지 문제, 뭐 AI와 반도체 문제, 뭐 양자 역학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사실 생태 위기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교육은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돼요. 하나가 뭐냐면 연구 과정, 두 번째 티칭, 교수 과정, 세 번째 러닝, 학습 과정, 네 번째 이벨리에이션, 평가 과정이 교육입니다. 교육의 정의란 뭐냐면 연구와 교수와 학습과 평가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가까지가 사실은 교육이죠. 교육부가 하는 일이 그 네 가지를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연구 역량이나 교수 역량이나 학습 역량은 그 나라의 평가 방식에 좌우돼 버립니다. 대학 입학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이 휘둘리고요. 사교육이 범람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수 채용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뭐죠? 그 아비투어라고 하는 평가가 우리나라를 돌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어, 오늘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미국을 백원 교수로 갔다 왔다면 한국 사회가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란 말에 꽂혀가지고 동료들이 자녀들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미국으로 백원 교수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말 때문에 제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을 갔던 점이 저한테 준 좋은 점은 뭐냐면 독일에 갔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 뒤로도 제가 독일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이 보였어요. 한국이 철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 한국의 정치, 한국의 노동, 한국의 복지가 보였던 것이 이제 독일의 경험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고원석 교수님, 아까 나왔던 질문 대체로 좀 알아들으셨죠? 예, 아니 네네, 뭐 워낙 네네, 저보다 또 여러 가지 독일 사회를 또 경험하신 분도 많고 또 희박한 지식이 많으신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계셔서요.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코멘트할 거는 없는데 아까 뭐 의사의 그 어떤 뭡니까 임금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인데 그 제가 그냥 독일에 유학하면서 개인 의원들을 많이 구할 때마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어 의사들이 별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의사들이 문을 연 시간이 주로 오전에만 문 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후에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는 그냥 의사 하면 이렇게 가면 신고해서 뭐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볼 수 있는데 미리 이렇게 그 약속을 해서 가야 되는데 뭐 오전에 시간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오후 하고 다 오전만 하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의사로서는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에 또 가족들이나 자기의 어떤 다른 것들을 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뭐 의사들이 뭐 하루에 수십 시간을 얼마나 많은 환자를 봅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임금이 적은 건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의사들이 독일 의사들이 임금이 적어서 불만을 갖는 거는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고요. 예, 예. 그 점에 네, 대해서 제가 좀 네, 보완해 드릴까요? 네네, 네, 의사에 대해서. 네네. 제가 지금 이번에 와서 병원을 가려고 그랬더니요. 새로운 제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돈을 많은 환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또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환자 수가 작아가지고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수입에. 그래서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환자들이 많지 않는 의사들이 총동맹을 열어가지고 이 대책을 우리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대책 요구를 한 거예요. 아, 또 그 상황이 결과가 바뀌었군요, 그럼. 바꿨어요. 그래서 그 대책 음, 요구가 어떻게 됐냐면 의사들에게 기본 그 뭐라 그러죠? 기본 그 생활비,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환자들을 받을 때는 그게 옛날 만큼 환자 수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유로라고 한다면 그걸 50유로도 못 주게 확 줄여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수를 못 채운 사람도 거의 비슷한 돈을 받고 환자 수가 많은 사람은 물론 이제 그 기본 그거에다가 환자 수에 맞춰서 돈을 버는데 옛날에는 환자 수에 맞춰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그게 반도 안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병원이 이건 저기 의사 찾아가는 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거 새로운 거고요. 그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옛날에는 자기가 환자를 다룬 만큼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기 뭐라 그러죠? 그 구조 개혁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다른 분야를 지금
발전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 월급이 아니면 기본 수입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의사 수를 늘리는데 우리나라하고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5천 명인가 이번에 뭐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반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나 그 수입을 기초적으로 살 수 있는 걸 해놓고 그러니까 인컴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부수입으로 조금만 받으면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하고는 정말 이기우 교수님이 지난번에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프레시안 칼럼에다가 독일은 음. 물론 이제 국가가 500명이 5천 명 했나요? 500명 했나요? 5,000명, 5,000명. 어, 5천 어떤 명, 아무튼 숫자 국가가 4천 명, 5천 명 그래요. 아무튼 예, 많아요. 물론 또 국가가 아니고 한 주가 그렇게 했죠. 그죠? 한 주가 올리는데 하여튼 지금 김혜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이 그 난리법석을 안 피우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에 보니까 그냥 막 그 이기우 교수님을 막 비방하는 댓글이 나와가지고 이기우 교수님 그 지방 분권 글이 정말 많이 읽혔어요. 네. 이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 분권과 또 의대 문제를 한번 다뤄주셨거든요. 지금 네. 시간이 9시 54분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시간 공지를 좀 드리고 좀 더 하고 싶지만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지만 또 다음 시간 공지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모두가 한 말씀씩 고원석 교수님께 고맙다는 멘트를 좀 주시고 그리고 끝내면 되겠어요. 다시 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가지 마시고 고원석 교수님께 감사 말씀 한 말씀씩 주시고 고원석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마무리 말씀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한 9시 한 10분 정도 내지 한 9시 20분, 9시 1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줌 강좌는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민주주의가 답이다라고 하는 대주제 하에서 지금 한 24분을 다 섭외를 했습니다. 24분의 전문가께서 정치개혁, 국제관계와 민주주의,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대학개혁과 민주주의, 그리고 교회와 공공성과 민주주의 이렇게 6개 분과로 4분씩 총 24분이 발표를 주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정혜구 교수님께서 박정희 발표를 주실 건가요? 정혜구 교수님? 네. 그리고 이기우 교수님 발표하셨고요. 김혜순 교수님 발표하실 거고 그다음에 최자인 교수님이 발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프레시언 칼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고원석 교수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늦어도 목요일까지 그냥 1.5쪽 내지 2쪽 정도로 신문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일반인이 우리 교육을 독일 교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주시면 좀 도전적인 칼럼을 주셔도 됩니다. 도전적인 칼럼을요 주시면 네네.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5월 30일 날 금요일 날인데 내년 5월 30일 날 학술대회를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로는 5.18 공로자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신대학교, 크리스천 아카데미, 평화 아카데미가 지금 함께 조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김동연 지사, 경기도하고 노무현 재단을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누구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이 좀 되면 좀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좀 사례비를 좀 많이 드리고 좀 좋게 멋있게 국제 내년에 동시 통역을 한 2분 정도 좀 모셔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공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 주는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인데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님께서 강의를 주실 겁니다. 한홍구 교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 한홍우 교수님께서 이승만 시대를 좀 말씀 주실 거거든요. 이승만과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주실 거고 우리 정혜우 교수님은 박정희와 한국의 민주주의 이렇게 일을 주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최자연 교수님은 의료교육으로 주실 거고 최자연 교수님, 박성철 교수님께서 생태위기와 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를 발표해 주시기로 했어요. 신학을 전공하신 박성철 교수님께서 생태위기와 민주주의로 발표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섭외는 다 끝났고요. 자, 라파엘라 선생님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의료계 파업 사태와 비교하니 환자들 입장에서는 복지국가가 중요하네요. 오늘 늦게 들어왔지만 강의와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 잘 들었고 배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채팅을 주셨네요. 자, 이제 한 말씀씩 뭐 고호숙 교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